네, 두 번째 도착한 역은 로봇과 AI 관련된 건데요. 김정희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제 시장에서 정말 제가 아까 표현하기를 이유 있는, 근거 있는, 족보 있는 이런 섹터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뭐 AI는 말할 것도 없고 로봇은 또 역시 삼성이 움직이면서 삼성이 뭐 이제 생산 공정에다가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하는 거를 검토 중이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레인보우가 오늘 상한가가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네, 이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삼성 얘기부터. 네. 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공정에서 이미 상당 부분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휴머노이드가 투입돼서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러게요.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꼭 휴머노이드 형태가 아니더라도 로봇을 투입해서 보고 작업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굳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걸어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은 꼭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휴머노이드 얘기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뭐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생산 효율화, 그다음에 인력 구조 조정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공정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역시 김정희 이사님,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 삼성이 투입한데 로봇 가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이미 상당 부분 공정이 자동화가 돼 있는데 휴머노이드가 실제로 뭐 할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직원들 뭐 커피를 타줄 거냐, 그죠? 네.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네 진짜.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직립, 그다음에 넘어졌을 때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것, 네.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게 그 공정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성, 로봇 투입이 늘어나고 인력의 어떤 구조 조정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 100% 공감하고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뭐 당연히 오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꼭 휴머노이드를 투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을 표하고 싶다. 그 휴머노이드가 들어가서 뭐 냄새를 맡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해야 되는 어떤 일을 대체하는데 꼭 다른 로봇이 아닌 휴머노이드가 투입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의도적인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검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은 뭐 그냥 일부만 알려진 거일 수 있어요, 그죠? 뭐 휴머노이드 네. 딱 얘기가 되잖아요, 스토리가 되잖아요. 기자들이 기사 쓰기 좋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어쨌든 간에 이런 로봇의 공정들이 삼성전자나 또 삼성 계열 급식업체를 뜻한다면서요. 네, 확장되고, 웨스토리 쪽에. 확장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투입할 수 있고 효과를 빠르게 낼 수 있는 쪽에 먼저 투입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반도체 공정이나 이런 쪽에 만약에 더 투입이 된다면 조금은 이제 위험한 공정, 뭐 예를 들어서 뭐 화학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거 이제 삼성전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만큼 뭐 이렇게 화학약품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에 뭐 이온 주입하는 과정 혹은 뭐 CVD나 여러 가지 화학적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 이럴 때 뭐 로봇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3교대로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하는 일이 실제로 생산 공정 안으로 투입돼서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로봇의 투입 가능성은 뭐 높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인가, 꼭 그리고 휴머노이드가 투입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가전 생산 라인에서는 로봇 개를 투입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생산이나 공정 라인에서 인간이 완전히 로봇으로 대체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하나요, 생각을 로봇개는? 했는데 로봇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로봇개도 이제 가전 라인에 투입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 네.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산 나이를 모르니까 근데 사실 네.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네,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공정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라인에 투입해서 뭐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뭐 로봇들을 투입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드리고 싶은 건 꼭 휴머노이드와 개 형태의 로봇이 투입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뭐 정확한 뉴스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로봇 개와 휴머노이드 집착하시지 말고 어쨌든 맞아요. 스마트 팩토리로 가는 방향은 비교적 확실해 보인다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스마트 팩토리를 조금 머리에 담아두는 걸로 하고요. 또 한화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로봇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고 하더라고요. 한화 로보틱스를 10월에 출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한화 같은 경우에는 왜 로봇
로봇 사업에 진출하게 된 건지 이유도 궁금하고 또 어떻게 국내 로봇 시장의 성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반추해봐야 될 건 로봇의 네. 정의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저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 뭐 로봇 만화,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온 로봇 만화를 많이 보고 자란 사람의 로봇이라고 했을 때 딱 드는 생각은 소위 로봇 태권브이류의 뭔가 만들어진 혹은 휴머노이드처럼 걸어다니는 네. 그런 게 로봇이라고 우리가 착각하지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증권 시장에서 얘기하는 로봇이라는 개념은 AI도 로봇일 수 있고 솔루션도 로봇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팔 하나도 로봇일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로봇의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그룹의 최근의 방향성이 뭡니까? 방산 쪽에서 예. 육해공을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UAM도 거기 붙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 UAM도 큰 틀에서 보면 로봇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전체 시스템을 육해공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 그 AI 자체도 로봇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무기 안에 들어가는 그 무기 체계를 하나로 일관되게 통일시키는 IT 시스템 자체가 또 로봇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 IT가 장착되어 있는 장갑차와 그렇지 않은 장갑차의 전략적 차이는 커질 수 있죠. 그쵸. 그다음에 저궤도 위성을 하나 시스템에 띄어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이것도 하나의 로봇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로보틱스의 방향성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뭐 서빙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로봇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하겠지만 좀 더 우리가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방산 산업에서의 움직일 수 있는 IT 또 이것을 하나로 역량을 모을 수 있는 AI 이런 쪽을 총괄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은 뭐 이미 뭐 IPO 하는 단계까지 왔고요. 그죠? 네. 하나도 그렇고 그런 제조업을 하는 기업들은 다 관심이 있겠죠. 물리 쪽도 그렇고요. 로봇 쪽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뭡니까? 우리가 뭐 감속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런 네. 것도 이제 핵심 부품은 일본 업체들에서는 조금 우리가 여류에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요. 로봇 관련돼서 핵심적인 게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사람의 동작과 같게 만들려면 결국 관절 형태로 움직여야 되는데 관절 형태로 움직이려면 모터,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일 때 모터가 필요하고 이것을 반대 방향으로 되돌릴 때 감속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모터 기술은 우리가 이미 세탁기라든지 다른 백색 가전을 통해서 이미 세계 탑티어 수준인 거죠. LG, 삼성 가릴 것 없이 이미 세계 탑티어 수준의 모터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미 우리가 그래서 이 모터 쪽으로는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감속기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를 포함한 소위 일본 기업들이 거의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죠. 다만 이것은 서비스 로봇보다는 산업용 로봇 쪽에서 전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SPG를 중심으로 감속기 업체들이 기술력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일부 원천 기술들을 확보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모터와 감속기를 결합한 그런 로봇들이 앞으로 계속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SPG를 중심으로 감속기 업체들에 대해서는 숫자가 찍힐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뭐 AI 서비스 기업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관심이 많은 뷰노 같은 그런 의료 AI 기업들도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실적이 찍히고 뭔가 이익률이 찍히는 기업은 최근에 일본 기업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SPG 같은 기업이 부품단에서는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기업으로 꼽히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얼마나 숫자를 찍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탄력도는 조금 출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생각이 난 게 처음에 로봇주들이 처음에 관심을 받았을 때만 해도 주변에 로봇이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식당에 가도 로봇이 있고 카페에서도 로봇이 사람 없이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주고 하잖아요. 또 국내에서 이제 대기업들도 로봇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보니까 로봇 시장의 성장성이 더 커질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성장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될까요? 어떨까요? 네, 어떻게 보면 2024년, 2025년이 전체적으로 이 제조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시기가 맞거든요. 네. 그래서 통신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넘어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로봇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산업용 로봇 둘 다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겪고 있는 과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스마트 팩토리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 중에서 물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또 인건비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인건비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이기도 하지만 서비스 로봇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키오스크를 겸한 서비스 로봇의 확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제 AI까지 적용돼서 좀 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연로하신 분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네.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키오스크나 이런 로봇 적응에 굉장히 어려움을 표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AI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 로봇과 산업용 로봇은 앞으로도 뭐 성장할 수 있고 성장의 시기는 오히려 주가는 먼저 반영했고요. 실제로 산업이 늘어나는 것은 아마도 내년부터 스타트가 걸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AI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AI 쪽에서는 의료 AI 종목들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은 뷰노가 9%대 상승을 보여줬더라고요. 어떻게 의료 AI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나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소위 모멘텀이 생긴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가 꽤 됐죠. 그렇죠. 주도주가 이제 조금씩 탄력을 잃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뭐 초전도체, 맥신, 그다음에 뭐 양자암호 이런 식으로 당장 뭔가 숫자화될 수 없는 그런 기업들과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의료 AI 종목군들도 대거 강세죠. 뭐 딥노이드, 뷰노 그쵸. 뭐 이런 종목까지 대거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자, 이런 종목군들의 단기 주가 반등은 고점이 어디인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찍히는 건 아닌데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뉴스들은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정부가 뭐 보조금 준다고 하고 정부가 육성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만 연결되면 뭔가 크게 터질 듯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 주가 상승은 이어질 거라고 보지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신규 진입이 과연 우리가 쉽게 손을 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주문을 낼 수 있는가는 저는 조금은 물음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게 다 DB 싸움이거든요. AI가 뭡니까? 얼마만큼 학습해서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네. 연산을 잘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좋은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게 핵심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의료 AI 회사에서 지금 앵커에게 당신의 데이터를 주십시오. 네. 공짜로. 네. 그러면 당신도 이 좋은 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라고 요구하면 본인의 데이터를 다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좀 주기는 좀 선뜻 주지는 못하고 좀 꺼려지는데요. 아, 우리 또 어떡하죠? 마음 착한 유나 씨 거절은 못하고 주기는 거절을 좀 그렇고. 못하겠는데 네. 막상 또 주기는 그렇고. 네. 근데 저는 네. 단호하게 주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게 맞죠.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이렇게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대규모 증자를 얘기했던 기업도 앞으로 투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반추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는 단기적으로 더 오를지 모르나 지금부터의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제 수익을 잘 챙길 것인가, 그다음에 얼마만큼 숫자를 빠르게 찍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 이제부터는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루닛이 대장주였는데 한동안 쉬었고요. 뭐 딥노이드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어서 얼마 전에 급등했고 뷰노가 오늘 강했고요. 네. 루닛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상증자 또 무상증자 그 좀 수급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는 이름은 바이오인데 여기도 이제 뭐 AI 뭐 의료 뭐 이런 쪽이랑 관련돼요. 혹시 네. 아시면 조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전부 다 데이터를 모아서 네. 비대면 치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뭔가 서비스가 쓰일 수 있을 그런 형태. 근데 뭐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는 과정에서 이런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욕구는 많이 높아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전체적인 뭐 약가 인하라든지 아니면 의료 서비스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종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다 지금 그쪽을 지향하면서 루닛의 급등, 딥노이드의 추가적인 상승, 뷰노의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다 지금 업사이드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체 금리가 다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는 장기 금리가 높아지는 과정에서는 그다음에 물가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고밸류 종목군들의 할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위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고밸류에도 계속 투자할 것인가? 이건 제가 보기엔 조금 위험한 전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애초에 좋은 안목으로 이런 종목군들을 굉장히 낮은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확보하신 분들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범위를 넓혀가시기보다는 오히려 종목을 더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는 일정 부분은 수익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이나 AI나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본 쪽이 다 정책하고 관련된 쪽 아닙니까? 네. AI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나 최근에 뭐 여러 정책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뭐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네, 정부의 정책은 계속 뭔가 지원책을 내놓고 네. 그다음에 R&D에 추가적으로 투자하고 투자한 애들에게 세액 공제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내고 있죠. 근데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부의 정책으로 지난 2010년대 이후로 과연 잘된 산업이 있나? 반추해보고 싶습니다.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되는 사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정부가 무언가 주도해서 잘된 사업은 지금까지도 별로 없었고 방산 앞으로도 이런 거잖아요. 방산. 방산도 정부가 잘했다기보다는 네.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 자체가 워낙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숟가락을 얹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잘 되는 산업은 지금까지도 별로 없었고 앞으로도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부가 괜히 나서서 뭐 감나라 배나라 하면 오히려 잘 되는 산업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저는 뭐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볼 만한 핵심 포인트는 아니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로 인해서 망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믿고 지금 뭔가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는 건 타이밍상으로도 이미 늦었고 실제 효과도 실효도 별로 굉장히 없고.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AI 그리고 로봇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럼 각각의 섹터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지금 시점에선 보는 게 그럼 좋을까요? 근데 저는 일단 두산 주목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까지는 그래도 상승 모멘텀이 조금 남아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두산의 본업인 두산 비지의 실적도 개선되고 있는 데다가 두산 비지요? 네, 그게 뭐 하는데? 그게 전자사업부죠. 네. 예전 이제 두산의 전자사업부인데 네. 그쪽의 실적이 나쁠 줄 알았는데 이분기에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두산의 이제 본업 사업부의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요. 로보틱스도 지금 뭐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도의 시가총액 정도가 만약에 나올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정도의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봐서 두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하드웨어 쪽에서는 저는 일단 SPG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감속기 약화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네.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10% 내외였던 국내 감속기의 비율을 점점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SPG를 주목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 서비스나 이런 쪽에서는 뭐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뭐 딥노이드나 뷰노가 단기적으로는 더 성과가 좋을 수 있겠으나 결국은 클로버 하이퍼 X의 가능성을 믿고 네이버 쪽을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저는 뭐 숫자 측면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성장성 측면에서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연 DB를 누가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의 싸움에서 저는 뭐 대형 플랫폼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뷰노나 이런 기업들은 나중에 여기에 M&A 가능성을 보고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번에 이제 하이퍼 글로벌 X 그죠? 네. 네. 그 기대감으로 이제 올랐다. 그날도 당일도 꽤 올랐다. 그 다음 날 또 밀리고 이 변동 이제 기대감이 좀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뭐를 주목해야 됩니까, 네이버는? 네. 하이퍼 클로버 X가 과연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라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이번에 보여준 어떤 능력을 보면 챗GPT라든지 비교 그룹과 봤을 때 그렇게 뭐 드라마틱해 보인다 이렇게 평가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하고 있는 건 방향성은 비교적 명확하다. 우리는 쇼핑,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네이버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이 뚜렷하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DB 확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DB 확보 측면에서 그나마 조금 확보가 쉬운 쪽은 우리가 쇼핑을 하면서 노출되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더라. 그건 맞죠. 또. 네, 왜냐하면 그걸 허용해주지 않으면
쇼핑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그쵸. 뭐 욕을 하면서도 허용해 주거나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허용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C2C 플랫폼이라든지 기존의 버티칼 플랫폼에서 모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네. 저는 뭐 생각보다 꽤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퍼 클로버 X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볼 필요가 있겠고, 그럼 뭐가 되냐면 네이버 하이퍼 클로버 X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 클로버 X의 DB를 보고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서비스를 붙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거기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네이버는 거기에서 뭔가 이익을 내려는 게 아니고 하이퍼 X를 고도화시켜서 다른 기업들에게 플랫폼이네요, 수수료를 그거. 받으려고 하고 플랫폼이네, 있다. 플랫폼.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정일 이사님과 로봇 AI 섹터 얘기했는데 로봇 중에서는 두산 그리고 SPG, AI는 네이버를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먼저 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먼저 퇴근해 보시죠. 이로운 경제 채널 EBC